예, 다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그것의 도함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도함수 그리고 3차 함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최소 1개부터 3차니까 최대 3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 그럼 여기서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우선은 여기 근을 차례대로 그냥 1, 3, 5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호를 보게 되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음이면 감소. 그 다음 1과 3, 4에서 양, 그럼 증가. 3과 5, 4에서 도함수 부호가 감소. 다시 5보다 큰 구간에서 양, 그래서 증가.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연결시키면 결국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해서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항상 W자형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이중근과 한 실근인데 이중근을 알파로 하고요, 한 실근을 베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제 바로 그려보면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 음입니다. 그래서 알파까지 감소. 대신 알파에서 미분계수 0이에요. 잠깐 멈췄다가 또 알파에서 베타까지 또 음입니다. 그래서 베타까지도 계속 감소. 그리고 베타 다음은 양이니까 증가. 분명히 알파에서 잠깐 쉰 것이 되는 거고 또 베타까지 감소, 베타 다음 증가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은 아프리카처럼 생겨서 결국은 이제 4차 함수가 아프리카처럼 생겨서 사프리카형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미분계수 0인 것인데요. 미분계수 0인 것은 이 도함수에서 x축에 있는 거 알파에서 0이고 베타에 0입니다. 그래서 베타에서 접선은 이렇게 수평선 나오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만 알파에서도 접선이 이렇게 수평선 나온다는 거 일명 이제 변곡 접선이 되는 거죠. 얘가 알파에서 접선이 이렇게 수평선 나옵니다. 다음 이제 밑에 아래 거는 이제 한 실근이 먼저 있는데 그걸 알파로 하고 이거 베타로 할게요. 그럼 이제 알파까지 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까지 감소. 알파까지 감소. 다음 알파부터 베타까지 양 증가. 근데 베타에서 0이에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베타에서 멈췄다가 다시 베타 다음도 양이라는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프리카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서 접선이 수평선인 거 당연히 알는데 베타에서도 수평선이라는 거 이게 이제 변곡 접선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 한실근 갖는 경우. 한실근 두어근 그러면 한실근 이것을 알파로 할게요. 여기도 알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삼중근 이것을 알파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알파보다 작은 구간은 전부 다 음입니다. 감소합니다. 알파까지. 그리고 알파 오른쪽은 다 양이라는 거. 알파 오른쪽은 다 양입니다. 그래서 증가.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제 유제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변곡점을 더 공부하면 이 두 가지는 굴곡 있는 이런 유제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바로 아까 여기 처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숫자로 썼는데 그 숫자로 쓴 이유는 여기 가운데 가장 작은 거 1이고 가장 큰 거는 저 5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3 중점에 표현한 거고 그 다음 1, 5 이거는 중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4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5에 대해서 중점보다 왼쪽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냐면 이제 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바로 이 도함수와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가 바로 뭐냐면 변화량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 구간에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3과 5에 감소하는데 이때는 이 넓이만큼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점이라는 얘기는 이 3대칭, 점대칭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 두 개의 넓이 같다. 다시 얘기하면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중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그림상에서 봐도 알겠지만 증가량이 더 큽니다. 맨 밑에 그림은 감소량이 더 크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와 이게 서로 다른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차이가 생기느냐면 우선은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경우는 우선 1까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까지 증가하고요. 그럼 증가량이라는 것은
바로 극값의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F3에서 F1 빼준 이 극값의 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감소량 역시 이 증가량만큼 똑같이 감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차이만큼 또 감소해서 결국은 동일한 극소값 나오죠. 예, 동일한 극소값 나오는 대칭인 W가 나옵니다. 그러면 증가량이 큰 경우는 다시 이것도 W자인데 1까지 감소하고 이렇게 4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감소량이 더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감소량이 더 작기 때문에 왼쪽이 더 내려온 W자가 되고요. 다시 감소량이 더 큰 경우는 또 W자가 되는데 1까지 감소, 2까지 증가, 다음은 5까지 감소인데 감소량이 더 커서 오른쪽이 더 내려온 그런 W자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선 4차 함수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W자에서 이 근의 위치에 따라서 예, 대칭이 되는 경우하고 왼쪽 내려온 경우, 오른쪽 내려온 경우 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4차 함수의 도함수와 F0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fx는 f0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fx라는 것은 문제에서 말하는 4차 함수고요. f0은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고, 그리고 근의 개수는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럼 4차 함수는 여기는 도함수를 가지고 유추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 도함수의 근을 표현하면 0과 2라는 실근이 있고요. 그 다음 A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W자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중근 한 실근에서 사프리카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선 사프리카형부터 정리해 보죠. 우선 A가 0일 때, A가 0이면 도함수는 0과 2, 그래서 0에서 이중근, 2가 한실근이고요. 이게 도함수 그래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4차 함수 유추하면 0까지 감소, 그 다음도 계속 2까지 감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잠깐 멈추고 2가 극소인 점이 될 거고, 이게 4차 함수 fx고요. 거기서 f0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x축이 되는데 이 점의 수평선, 이게 x축도 되고 f0이라는 직선도 되는 거죠. 여기서 했던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2개. 그래서 A가 0일 때 이때 근의 개수는 2개, G0은 2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A가 2일 때, A가 2면 2에서 이중근 갖는 거고요. 그러면 0에서 한실근, 2가 이중근, 이게 도함수 그래프고, 그럼 이거 가지고 유추하면 0까지 계속 감소, 그 다음에 2까지 증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0에서 극소, 2에서 변곡 갖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F0, 예, 이것의 수평선 그으면 이게 X축, F0은 0이라는 예, 그런 직선이고, 이것의 교점의 개수는 1개, 그래서 G2는 1이 됩니다. 그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4차 함수는 W자형이 될 텐데, 그럼 먼저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0보다 작은 경우 우선 대칭 먼저 보게 되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이런 3차 함수가 되고, 그럼 이것에 대한 fx는 또 대칭이 되는 W자가 나오죠. 차례대로 극점이 마이너스 2, 0, 2가 되고요. 그래서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좌우 대칭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는 또 하나 F0은 0, 그리고 그것이 X축이었어요.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긴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3개.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일 때 3, 3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멀리 가게 되면 이때 증가량이 커집니다. 증가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이 차이가 증가량이 커지면 겨우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럼 더 내려온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럼 교점이 그럼 또 계속 3개가 되고요.
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더 오른쪽으로 오면 A가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결국 증가량이 작아집니다. 증가량이 작아진 건 이것이 작아지게 되면 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됐을 때 교점의 개수는 그래도 계속 3개가 되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전보다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그렸고요. 다음 이제 0과 2 사이에 하기 전에 우선 아까 A가 0일 때 2였습니다. 그래서 0,2 이거 미리 찍고요. 다음에 이제 0과 2 사이를 보죠. 또 대칭인 경우 1을 먼저 보게 되면 결국 또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은 그런 3차함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4차함수도 좌우 대칭인 것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 이제 F0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교점은 2개. 그래서 1일 때 2개, 2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1보다 작아지면 왼쪽으로 오게 되면 증가량이 작아집니다. 그럼 증가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감소량이 커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교점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는 3개. 다음 A가 이제 1보다 큰 경우는 증가량이 커지고요. 증가량이 커지는 대신 감소량 여기는 작아지죠. 그래서 감소량이 작아진다. 그 얘기는 결국 이것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감소량이 작아져서 올라가서 그래서 교점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는 하나. 그리고 G2는 아까 미리 구한 거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워놓고요. 다음 이제 2보다 큰 경우 보죠. 그럼 2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 대칭을 먼저 보든 4로 봅시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는 W자도 나올 거고요. 그럼 차례대로 극점은 0, 2, 4, A가 4일 때였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F0을 그리게 되면 X축이 됐고요. 그래서 교점은 2개. 그래서 4,2. 그럼 이제 그 A가 4보다 작은 경우, 2보다 커도 4보다 작아지면 감소량이 줄어듭니다. 감소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소량이 줄어들면 이게 또 올라가죠. 그래서 또 교점은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2와 4 사이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A가 4보다 큰 경우는 분명히 감소량이 커지죠. 감소량이 커지는 것도 또 그래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점은 3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 교점의 개수 A에 따라서 나온 교점의 개수를 셌고요. 그것의 그래프에 대한 불연속점 개수, 그럼 불연속점 개수는 보는 것처럼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4일 때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